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개장 전까지 8분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양대지수 출발 상황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5%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443.67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0.56%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나오면서 769.76포인트 선 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도달 소식이 있는데요. 차분하게 시장 짚어주시는 두 분, 또 계속 수익은 챙겨주고 계십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전략들 좀 계속 알아볼 텐데, 최원재 전문가님의 목표 주가 도달 소식 좀 알아볼게요. 인텍플러스입니다. 1월 19일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23%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장비였는데요. 수익률 20% 축하드리고요. 전략 주시죠. 어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어제 좀 음봉 형태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은 매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 18,400원에 잘 도달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전액 차익 실현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의 신기수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호가 어떤 종목 보시죠? 예,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차량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 경량화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쪽으로 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범퍼 같은 것들 이제 공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일단 1위입니다.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08억인데, 시총이 1,039억이에요. 어제자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예, 뭐 러시아 쪽에서 플라스틱 수출 금지한다 그러면 또 떴다가 또 가라앉고 하는 회사인데, 근데 사실 그 테마로 보기에는 지금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더하면은 한 250억 될 텐데, 그거 더하면은 상당히 좀 뭐 5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은 경량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추세죠.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외판까지도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PV라든가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량화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플라스틱 부분이 증가가 동반될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1%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2%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올해는 2, 3%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보시면 에코플라스틱이 뭐 그 폐플라스틱 그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또 이슈를 또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하방이 꾸준히 지켜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실적이 일단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슈를 타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한 번 좀 실적 때문에 또 올라갈 거까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1,000억 원대 시가총액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량 경량화 테마로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인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량 경량화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롱 플라스틱 시초가 이하의 매수가를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 네, 지금 대본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네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예,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800원을, 예. 네네, 3,500원, 손절가 2,700원을 제시했는데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3%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3,08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00원 기억해 주시죠. 자,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네, 어떤 종목이죠?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인데요. 차량 경량화의 핵심인 프레임 및 엔진 관련 부품의 필수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폴리옥시메틸렌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또 수익성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 어제도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강세 모습. 시장 조금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코롱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같은 업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두 분께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코롱 플라스틱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800원을 제시합니다. 코롱 플라스틱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41%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1,100원 선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쪽은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 8% 강세를 기록하면서 관련주 우리기술투자가 8%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주의 시세가 이어지면서 폐배터리 가운데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들 종목들이 2%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에코프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3.5% 플러스권으로 22만 1,000원 선에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위메이드,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 BM 3% 넘는 상승 호가입니다. 위메이드는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있긴 했는데요.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었죠. 예, 그런데 오늘 주가는 상승하면서 상승 호가가 눈에 띄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 배터리주의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NF까지 3%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주 가운데서 위메이드가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고요. 또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3% 넘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물산 5.5% 강세 호가 나오고 있죠. 자사주를 전량 5년간 소각할 방침이라는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사주 규모가 13%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 18% 갖고 있는데 정말 그 큰 규모 자사주 전액을 5년 동안 전체 소각한다 이런 방침 발표하면서 주가 6% 화답하고 있습니다. 11만 8천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카카오페이가 2% 넘는 상승, 그리고 오늘 IT 가운데 삼성전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추가적으로 2%가량의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이 어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6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결국에 상승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예상보다 좋은 지표였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양호한 지표가 나왔을 때는 호재가 악재가 된다고 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간밤에 미국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3% 증가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1.9%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강한 미국 소비를 확인하고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강보한 마감됐던 지수가 있었던가 하면 또 0.9%까지 또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제기가 되면서 이에 기대면서 미국장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는 분위기고요. 또 그런데 국내 증시와 환율 시장은 변동성을 드러냅니다.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원달러, 엔화, 위안화까지 일제히 어제 상승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대로 국내 증시가 미국장과 디커플링 되는 것인지 계속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에 월간 역대급의 매수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어제 선물 시장에 대거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또 시장 주목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글로벌 뭉칫돈이 중국의 뮤추얼 펀드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 미국계 뮤추얼 펀드 자금 2조 5,500여억 원이 몰렸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상승 탄력이 현재 0.67%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초가 부근입니다. 2443선 현재 가리키면서 0.6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이 깊었었던 코스닥에서 0.91%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772.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외국인 장 초반 선물 매수합니다. 현물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87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어제 7,800억 정도 팔았었던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25억 원의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어제 1조 넘게 유가증권 시장 샀는데 153억 원어치 이틀 연속 개인 쪽에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 가보시면 개인 쪽에서 역시 코스닥도 이틀째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464억 원어치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이틀 연속의 매도 각각 346억 원, 117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차익거래 쪽은 소폭의 매수인데요. 비차익 매도가 우세하면서 100억 원 조금 넘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390억 원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 코스닥에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종이 2% 넘게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이 급등하고요. 삼성물산이 우선주와 함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1.04%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운송장비와 섬유의보,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나란히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계와 건설업종까지 0.8%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 보시면 오늘 통신업종 2%까지 빠집니다. SK텔레콤, KT까지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되도록 상반기 내내 동결하고 또 금융과 통신업계에서 이 물가 안정에 동참해야 한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통신주 약세 이어지고요. 또 어제 크게 하락했었던 음식료품도 오늘장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도 0.06%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좀 하락 압력이 컸던 섹터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의 상승 출발이고요. 1283원 선에서 오늘장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의 동향을 좀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상승이 우세한데요. 아까 동시호가에서도 눈에 띄었었던 반가운 자사주 소각 소식 5.7%까지 상승을 하면서 11만 7,700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어제 SK온 문제로 하락했었던 SK이노베이션 2% 넘는 상승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카카오, 기아까지 1% 중반에서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자동차와 또 나스닥의 상승 여파로 플랫폼주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좀 미미한데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이 3%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우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다우데이터, 카카오게임즈 같은 IT 계열과 게임 주역의 일부 종목 2% 내외의 상승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1%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 상승하면서 오늘 배터리주 그리고 일부 컨텐츠주와 플랫폼주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동향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죠. 매기가 이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매기가 골고루 퍼져 있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조금씩 오르지만은 눈치 보기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넘느냐 마느냐, 지금 시가가 딱 21선에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그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21선을 확실하게 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5일선을 지금 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가 경계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상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또 음봉을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어제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은 없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어떤 매수세가 붙는 하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2450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저항은 또 확실합니다. 2500선에 저항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1% 내외 양대지수 상승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최원재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지금 일단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했던 거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환매수가 오전장에 지금 한 2,800계약 정도 지금 현재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따까지 계속적으로 환매수가 들어올지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 이제 현재 시장에서 뭐 16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하고 있고, 종목 업종별로 좀 강한 종목을 보면은 지금 게임 업체들이 게임 주식들이 강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한 26% 급등하면서 역시 같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태양광 업체들도 강합니다. 태양광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했어요. 뭐 거의 다 뭐 한 5%, 4%. 뭐 6% 이렇게 올라가지고 OCI,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 IRA에 대한 기대감으로 폐배터리 주식 코스모학, 성일화, 세비캠도 강세요. 그 다음에 비오를 비롯해서 지금 피부 미용 업체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에요. 미국 시장 인모드가 어제도 10%, 오늘도 10% 계속 급등을 해가지고 같이 영향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가운데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3% 후반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특히 이런 게임주의 강세 움직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3에서 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도 3% 넘게, 넥슨게임즈 등등 고르게 3% 이상의 게임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적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상화폐 쪽 비트코인의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뭐 위지트, 인바이오젠 이런 종목군들, 비덴트 나란히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지트가 16% 급등을 하고요. 우리기술투자가 현재 7.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벌써 우리나라 가격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네요. 올해는 어찌 보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가 될 거다. 상반기 때 종료가 되든 언제 종료가 되든 종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이 좀 움직일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시장보다는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뭐 위지트라든가, 뭐 비덴트, 인바이오젠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이 한 번씩 변동성을 아마 줄 겁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뭐 이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시세를 같이 좀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올해는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보려면은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같이 보면서 좀 빠질 때 들어가서 비트코인 시세가 좀 나길 기다렸다가 또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또 빠져나오는, 연속적으로 계속 바이앤홀딩 전략은 조금 이제 불안하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또 매도했다가 또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볼까요? 이 종목도 사실 뭐 굉장히 떠들썩했던 종목인데 오늘 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조정받은 구간이고요. 뭐 연예인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지나갔지만요. 그리고 위메이드 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게임주 쪽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이 움직이면서 곧바로 보는 게 이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아까 제가 적자 올해 내내 이어진다는 증권사 분석 전해드렸지만, 또 일각에서는 신작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는, 대표 측에서는 올해 1분기에 충분히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장현국 대표는 직접 또 얘기하고요. 반대로 올해 내내 적자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아까 로블록스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최현주 전문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게임주 전체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어요. 펄어비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뭐 넷마블, 컴투스, 넥슨 게임즈 전부 다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관련주이자 게임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올해 뭐 게임 시즌, 게임주들의 결국에는 실적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게임 중 올해 신작 모멘텀들이 좀 나오면은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은 갈수록 조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어떻게 보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실적은 나와봐야지 합니다. 그게 뭐 증권사 전망이야. 뭐 나중에 뭐 거의 다 뭐 틀리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맞다 틀리다 지금 뭐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주가는 미리 먼저 움직이고, 만약에 전망치가 틀리면 주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블록스가 25%까지 급등했거든요. 사실 이게 메타버스 세계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해 또 큰 이슈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서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동향은 또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역시 컨텐츠 쪽,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덱스터 이런 거는 뭐 결국에는 좀 많이 빠지면 오르고 많이 오르면 또 매물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박스권 움직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의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XR, VR 기기야 뭐 지금 뭐 코세스며 LG 이노텍도 그쪽에 뭐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조금 나올 때마다 모멘텀 플레이는 하드웨어 쪽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음봉을 기록하면서 오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의 이슈가 나왔죠.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자사주 소각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한 종목군 시세를 한번 개장 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삼성물산 오늘 주가는 6.8%까지 상승을 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주가에는 이제 뭐 하나의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3조 원대를 지금 소각한다고 그러고요. 5년 동안에 뭐 분할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3년간 이제 투자도 4조 원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예전에 이제 크게 움직일 때 보면은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크게 움직이고, 실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보면은 12만 8천 원 위쪽으로 가지는 못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요. 이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또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 또 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투심이 그걸 또 이제 매수세가 그렇게 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주주가치 환원이 잘 일어나는 우리 시장이 돼야 되겠죠.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폐배터리 이제 유럽 쪽 법안 기대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전기차 충전소 쪽도 움직입니다. 휴맥스, 디스플레이텍, 또 에스트래픽, 휴맥스 홀딩스, 대유플러스,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4에서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네요. 동반한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 미국에서 급등했어요. EV국, 차지포인트 홀딩스, 블링크 차징, 6에서 10%도 모두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IRA 법안이 전기차 충전기 쪽도 같이 확산되는 건데, 자기네 나라에서 충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그거 세제 혜택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 결국엔 IRA 전기차 2차 전지 쪽이랑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미국 시장 영향받으니까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충전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전기를 계속 보급하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미국 모멘텀을 따라갈 일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올, 레이 같은 의료기기주들 신고가 내고 있고요. 또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관련주 흐름 괜찮죠? 네, 비올도 올라가고,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이루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이제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끌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비올이 이제 전체적인 시세를 좀 이끄는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올하고 원텍이. 그래서 이쪽에 시세를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단기 시세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 5,000원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계속 쭉쭉 뻗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 봐야 되겠고,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밸류체인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두 분께서 차량 경량화 쪽도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미합니다.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수출 지표에서도 자동차 괜찮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또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소식들은 최근에 있었죠. 타이어 쪽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자동차 밸류체인 알아볼까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서부터 보면은 아직까지 IRA 법안이 수정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직 없고, 그렇고, 그런 전망에 의해서 지금 주가는 지수에 대비로는 계속적으로 같이 오르고는 있는데, 큰 폭의 오름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모습, 이게 빨리 어떤 게 결말이 나와야지 어떤 불투명성, 물음표를 좀 제거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좀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지수 움직임하고 같이 조금 연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넥슨 타이어는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타이어 쪽에 올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가 결국에는 과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럼 차가 안 팔릴 수도 생각보다는 점점 안 팔릴 수도 있다. 지금은 잘 팔리지만은, 그리고 신차 대기 기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타이어도 차가 잘 팔려야지 타이어 수요가 늘고 그러는데, 물론 기존에 자기가 타던 차들 교체 수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본다면 타이어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시장을 조금 확대해 나가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타이어 관련 주식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거는 중립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많이 빠지면은 매수, 많이 오르면 매도. 저는 이제 그 관점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 업체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만도, 화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역시 차량이 많이 팔려야지, 차량이 수출이 많이 되고, 뭐 결국에는 그래야지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주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차 충전소를 봤는데요. 폐배터리 보시면 에코프로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코스모화학, 세비캠, 성일하이텍, IS 동서, 원익 P&E 4%에서 6%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쪽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가 강세였잖아요. 15%, 14% 정도 간밤에 올랐는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시장에 살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폐배터리와 여행 수요 중에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오늘 개장에 좀 짚어주실 만한 부분 한 가지만 선택하신다면 뭘까요? 예, 뭐 폐배터리 쪽에는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뭐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시장 확대에 대한 분들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법안이 또 폐배터리 쪽에 또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세비캠, 성일하이텍은 오늘 또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세비캠도 뭐 시세가 뭐 괜찮습니다. 요즘 흐름이. 코스모화학이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는 또 이제 갈 걸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쪽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성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괜찮을 때는 또 이렇게 그 시장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쪽에서는 또 논란이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권들 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학이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뭐 괜찮은 구간에서는 폐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를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한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제2호가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시초가가 19,900원, 공모가 13,000원 대비해서 62%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24,050원 선, 24,000원 기록하면서 공모가보다 11,000원 높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T3가 11% 급등하면서 게임주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고점 지키고 있어요. 시초가 이제 이상 정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원화 약세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80전 오른 1283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128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관심을 모은 미국 소비가 깜짝 반등하면서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67% 상승한 103.92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속의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개월물이 1283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1원 2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82원 20전보다는 약 2원 5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현재 환율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128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은 미국 소비가 반등하면서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강달러의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1.9%로 돌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 밖에 반등하면서 연준을 향한 연내의 긴축 중단 기대감은 굉장히 약화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7%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1280원 후반대에서 상단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80원 중반대에서
계속해서 거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장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면서 또 원화 약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 범위는 어느 정도 선으로 설정하시겠어요? 네, 오늘 환율은 일단은 1280원 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뉴욕 증시도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다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환율은 1280원 중반대에서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77원에서 1287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12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아래쪽으로 조금 더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1277원에서 1287원 선 예상 밴드 설정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또 연준의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 후퇴, 금리 상승, 국채금리 상승 움직임에 원화 약세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제 7,000계약 매도했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오늘 5,300계약 다시 사고 있는데 하루짜리 변동성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대규모 순매도, 대규모 순매수 하루 단위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네. 대규모 순매수에도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이 막혀 있다고 보면 다시 고점 매도하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 계속 쌓아나갈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일단 그건 예측이니까 시장 상황 조금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오늘은 일단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끌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저는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 등락 거듭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매도가 갑자기 장중에 매수했던 게 다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 상승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나스닥보다도 좀 더 상승폭을 키워주는 양대 지수입니다. 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선물시장 동향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가능성 보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율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 안 건드리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다 이제 순 매도입니다. 개인이 좀 사고 있고, 선물 쪽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지만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그러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한 1%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이 부분에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코스피 2,500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기대감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좀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쭉쭉 올라갈 만한 일이 있느냐, 또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거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예상되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면 올라간다면은 또 상당 부분까지 올라간다면은 또 쉬어갈 때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좁은 박스권 계속해가지고 PC 발표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종목 장세 대응 계속 유효합니다. 네. 이달 말에 있을 PC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좁은 박스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